어느 날 문득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웃음을 잃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자식들은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만 남아도는 것 같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나이, 아니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데도 유난히 인생이 재밌어 보이는 분들이 있죠. 70대, 80대인데도 눈빛이 반짝이고 웃음소리는 생기 넘치며 걸음걸이는 가볍습니다. 심지어 주름살조차 다르게 빛나 보입니다. 대체 그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수많은 노년층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이 즐거운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거는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돈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몰랐거나 실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반대로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되실 겁니다. 1장. 웃을 줄 알면 병도 달아난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하루 평균 15번으로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더 안타까운 건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단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표정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웃을 일이 줄어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웃을 거리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의도적으로 웃음거리를 찾으시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늙어서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웃음을 찾아 나섭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위해 재미있는 걸 찾는 거죠. 바로 이게 즐거운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자만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인데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만추가 뜻밖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80대 어르신들과 함께 퀴즈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사회자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자만추는 무엇을 줄임말일까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한 분이 아주 자신있게 외치셨어요. 자장면 만두 추가. 스튜디오가 그 순간 완전히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그때 TV 앞에서 박장대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행복한 사람은 소리내어 웃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거 들어봐라 하며 또 웃죠.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그게 뭐가 웃겨? 라고 반응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웃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노인병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70대 환자분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30분씩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평소처럼 지내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우울증 점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말이죠. 더욱이 이분들의 혈압이 낮아졌고 면역력도 높아졌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천연 진통제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한번 크게 웃는 것이 15분간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 우리 뇌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하아 웃으면 뇌는 아,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72세 박 여사님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박 여사님은 약물 치료를 받아도 별 다른 효과가 없으셨죠. 그래서 담당 의사가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 동안 웃으세요. 억지로라도요. 박 여사님은 처음엔 황당해 하셨어요. 웃을 일도 없는데 무슨 웃음이냐고요? 그런데 의사의 강한 권유로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죠. 하하 소리도 내봤어요. 처음엔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억지로 웃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진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3주 후 여사님의 우울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6주 후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심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도 웃을 기분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답답한데 어떻게 웃냐고요? 바로 그래서 더 웃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순간 뇌는 행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스트레스는 고통이 아니라 유머가 됩니다. 노자, 장자, 맹자. 이 위대한 사상가들보다 더 훌륭한 게 뭘까요? 바로 웃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소리내어 웃으세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그 작은 웃음이 몸과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묵은 감정들이 쌓여 있을 때죠. 그래서 진짜 인생이 재밌어지려면 두 번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면 수십 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2장.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인생이 편해진다. 요즘 누군가 때문에 속상한 적이 있으셨나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속을 끓었던 순간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속상할까요?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과 기대 사이의 격차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 답답한 건 변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늙어서도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받아들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도 사람도 모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키웠어도 이제는 독립된 인격체예요. 배우자도 나와 다른 사람이고요. 30년, 40년을 넘게 같이 살아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60년 넘게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더 안 변하죠. 3, 40년 넘게 함께 산 배우자가 갑자기 달라질 리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배우자를 바꾸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80%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가 저렇게 해줬으면,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대를 버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씩 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67세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은 돈을 잘 못 벌었고, 친구들은 자랑질이 심했고, 자식들은 명절 때나 간신히 볼 수 있었죠. 처음엔 그분도 불평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그래, 남편이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우잖아. 친구들이 자랑하는 건 그만큼 외로워서겠지.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의 작은 배려가 눈에 들어왔고 친구들의 자랑도 귀엽게 느껴졌고 자식들이 전화만 해도 고마웠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을 바꾸니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또 다른 60대 여성분의 말도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 초기엔 남편이 밥 투정 안 하는 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 뭘 해줘도 잘 먹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받아들이기의 힘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는 지혜입니다. 상대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그럴 수도 있지 주문을 외우세요. 이 문장을 3번 반복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마음속으로든 소리 내서든요. 신기하게도 3번째쯤엔 화가 좀 가라앉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저 사람 말 다 듣지는 않잖아, 이렇게요.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자식은 효자 같고 남의 배우자는 다정해 보이죠. 그런데
그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내 가족도 남의 가족도 다 불완전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셋째,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남편이 자상하진 않아도 건강하다는 것, 자식이 자주 안 찾아와도 잘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말이죠. 받아들이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쓸 때 90세의 뇌도 20대처럼 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나이 들어도 재밌게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3장. 늙지 않으려면 계속 배우면 된다. 여러분은 요즘 배우는 것이 있으신가요? 즐거운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평생 배움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생생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뇌가 늙으면 몸도 따라 늙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빠르게 감소하고 치매 위험도 급증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80대가 되어도 뇌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바로 이 생각이 노화를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이 때문에 늙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멈췄기 때문에 늙는 겁니다. 배움의 목적은 써먹기가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뇌를 살리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신경과학자들이 말하길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배움이 우울증까지 예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65세 김 여사님은 2년 전만 해도 오뎅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만 계셨죠. 처음 1년은 이제 좀 쉬자며 편히 지내셨지만 곧 허전함과 지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셨답니다. 시니어 크레파스 스케치 초급반 모집, 손재주는 없었지만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계셨죠. 처음은 손이 잘 안 따라 주었지만 점점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풍경은 어떤 색으로 표현할까? 다음엔 뭘 그려볼까? 하며 즐거워하셨죠. 정말 놀라운 건 3개월 후였어요. 김 여사님은 라디오에 자신의 그림과 사연을 문자로 보냈고 진행자가 색감이 너무 예쁘고 쨍한 여름날을 너무 잘 표현했다는 칭찬을 했죠. 그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어요. 그럼 뭘 배워야 할까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새로운 레시피를 유튜브에서 배워보세요. 손재주가 있으신가요? 뜨개질, 자수, 목공예 같은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몸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요가, 태극권, 댄스 같은 걸 시작해보세요.
몸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좋아져요. 배움의 가장 큰 적은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다. 80세, 90세에도 뇌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단지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죠. 그런데 어차피 시간은 흐르잖아요. 1년 후에도 여러분은 한 살 더 먹어 있을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그거 배울 걸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네 하고 뿌듯해 하실 건가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배울 때는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배우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실수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그게 늦지 않고 재밌게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4장. 나는 쓸모없지 않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아시나요? 심리학자들이 70대 시니어 3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놀랍게도 70% 이상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혹은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죠 라고 답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지키며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이 정작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고 말하는 현실.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70년 동안 세상에 기여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했더니 무려 3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수십 년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입니다. 늙어서도 인생이 재밌는 사람들의 네 번째 비밀은 자기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70세 김 여사님은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우울감이 심해졌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의 장점 100가지를 써오세요. 라고 과제를 드렸어요. 처음엔 황당해 하셨죠. 나한테 무슨 장점이 있다고요? 그래도 제가 억지로라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첫날 밤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나씩 쓰기 시작하셨죠. 나는 청소를 잘한다. 나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다. 나는 자식 셋을 잘 키웠다. 나는 시어머니를 25년간 모셨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점점 속도가 붙으셨대요. 100개를 다 쓰고 나니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였대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왜 그동안 몰랐을까? 그날 이후 김 여사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사라졌어요.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봉사활동도 하게 됐죠.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칭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해요. 즉, 남에게 칭찬받을 때와 똑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문제죠.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지. 이 말 누가 합니까? 바로 본인입니다. 나이 들어서 집만 되지. 이 말도 누가 합니까? 역시 본인이죠. 특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자기 평가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요. 작은 칭찬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처럼 나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85세 박 선생님의 아침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건강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분들은 유치하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걸 믿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가치 있어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효능감은 약해지기 쉽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안 되라는 생각이 굳어지죠. 하지만 자기 칭찬을 꾸준히 하면 자기 효능감이 다시 올라갑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어때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5장, 놔두면 편하다. 우리 집 양반은 로또야. 너무 안 맞아. 정말 공감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남편하고 제일 안 맞다는 분들, 아내하고 제일 안 맞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결혼 50년 이상 된 부부 100상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비결은 많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5가지랍니다. 예뻐해준다. 사랑해준다. 여행 보내준다. 용돈 준다. 칭찬해준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냥 놔둔다. 웃긴 농담 같지만 곱씹어 보면 이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없습니다. 늙어서도 인생이 재밌는 사람들의 마지막 비밀은 적당히 놔두는 지혜입니다.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동네 정자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아내는 복지관에 가서 노래교실에 참여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죠. 부부가 왜 따로따로 지내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두 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좋아요. 할 얘기도 생기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거리의 기술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오래가는 부부의 비결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내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로맨틱하게 대해주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 안 듣는 겁니다. 서로 놔두는 것. 이게 노년 부부의 지혜입니다. 남편이 머리가 아파라고 말했을 때 아내의 반응은 2가지입니다. 약 먹었어요? 혹은 머리가 아프구나. 어느 쪽이 남편에게 더 위로가 될까요? 놀랍게도 2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해결이고 2번째는 이해입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하면 힘들구나. 짜증나하면 짜증나는구나. 속상해하면 속상하구나. 이렇게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은 날 이해해준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관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놓아주세요. 잔소리 대신 공감을 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상대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나이를 먹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름은 늘어도 마음의 주름은 펴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젊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